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의 전임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이제 제 일을 좀 마치고 저녁에 또 다른 분들을 좀 만났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관리인하고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한테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음, 우리가 이렇게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어떤 부착물을 갖다가 설치한다든지 뭐 필요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그 부착물을 설치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게 건물의 누수라든지 각종 이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쪽은 이렇게 새로운 이제 공개공지에다가 뭐 간판이나 이런 걸 좀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들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선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전체 지주 간판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여러분들 그 외에 어떤 간판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우선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그거죠. 이, 그 건물에 있는 누수, 하자 보수 이쪽에 초점을 먼저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누가 돈을 내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가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건물에서 이렇게 돈을 내는 주체는 누구냐면 입점주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또는 공실 소유자분들. 그런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계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건물 하자라든지 또는 누수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셔야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관련 없는 사항들을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입점주분들하고 이게 공실 소유자분들은 관리비 내기가 얼마나 지금 쉽지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죠. 그분들 돈 번다고 그렇죠. 그래서 꼭 그거 좀 염두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우선순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어제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리고 또 이 말씀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있잖아요. 입점주분들이 소유자이면서 입점에 있는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관리위원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상식이고요, 여러분들. 아파트도 그렇고 어느 부분이든 다 그래요, 여러분들. 관리위원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입점에 있으면서 소유자분들이 본인들이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 건물이나 하자보 쓰는 게 눈에 계속 보잖아요. 게다가 또 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할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관리인 같은 경우는 입점주임에서 구분 소유자 또는 임차인분들 하셔도 되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그 임대를 내준 소유자분들은 사실 관리비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잘 모르고요, 또. 가끔씩도 오나요?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기본 사항은 관리위원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입점에 있으면서 소유자분들이 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 거의 없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소유자분들이 관리위원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입점주분들이 우선순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입점주가 해야지, 입점주면 소유자가 이 관리위원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어디라도 마찬가지. 공동주택법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런 거고,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어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부 그분들도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관리인하고 관리위원이 잘 꾸려서 이렇게 건물을 활성화시키는 하자 보수 부분 때문에 뭐 진단이라든지 소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좀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어쨌든 저기 구미 쪽에서 오신 분인데, 하여튼 한참 그 부분을 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계약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한 걸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관리 위탁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먼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관리인하고 관리위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관리비를 내는 주체가 누구냐면, 입점주분들이 주체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아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그 관리비를 받아서 그걸 지출을 하더라도 그 지출은 우선순위는 건물의 하자 보수 이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차비를 잡수입을 받아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쪽 또는 주차에 대한 시설 보존 관리 이런 부분이 우선돼야지 다른 쪽에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다 하고 나서도 여유가 있으시면 물론 다른 부분을 좀 진행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저번 주에는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뭐 지금 소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 분들 계시거든요. 잘 되실 겁니다. 그분들도. 그리고 소송을 해서 이기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긴다고 했죠. 아마. 그래서 아마 조금은 뭐 마음에 좀 평화를 좀 찾았을 텐데, 늘 그래요. 이 세상을 보면,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는 걸 다 아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또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에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객관적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법리적인 잣대에서
재산권의 보존 관리 절차를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 같은 경우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부분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집회를 하든지 차후에 좀 미루어서 하는 부분도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즘 세상이 그렇게 어떤 세상인데, 근데 아직까지 그 집합 건물에서는 대부분이 보면, 피 빨아먹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삿대질도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씩 절차를 밟아 나가시고 십시일반 도로 모아셔가지고 소송하실 거는 소송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이 아셨죠?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갑질 해삭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관리나 관리위원들 중에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관리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사, 시공사 이런 데도 하는 경우가 있고 운용위탁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건 아주 문제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아예 뭐 관심을 안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더 문제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여러분들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좀 여러분들 재산이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사람들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어쨌든 집합 건물이 그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미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서로 각자가 감시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해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요 정도 오늘은 그 주말을 맞이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인데 저 그 돈 번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집합 건물 사신 분들도 있을까? 아니면 사신 분양을 받은 분들은 그 뭐 그냥 돈 공돈이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재산권은 지켜줘야죠.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도 말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경제적 효율성과 이런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꼭 좀 그런 쪽에 여러분들 좀 하시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가 문제의 어떤 좀 발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꼭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는 있죠. 서로 감시 통제하고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서로, 우리 관리비 내시는 분들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거고. 근데 이게 뭐든지 혁신을 일어나고, 이게 창의적인 발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는 발상 같죠. 옆에 있는 사람 많이 도와주셔야 되죠. 근데 혁신가나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리더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또는 기업가가 상당히 좋아야 돼요. 그래야 먹거리를 만들고 그 어떤 건물 자체가 좋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겠죠, 여러분들. 그 초창기에 여러분들 그 뛰고 계시는 분들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알겠는데 관리단 조직을 하고 만드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좀 똑바로 된 분들 있잖아요. 바르게 하시고 왜? 그런 분들에게 박수 치죠 격려해주고 그분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서로 이간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건물이신데 그쵸? 여러분들 꼭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좀 단순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고생 많은 거는 제가 다 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근데 참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오신 분들은 이제 관리단이 다 조직되어 가지고 그 외에 앉아 건물 위탁 관리라든지 뭐 하자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가지고 건물이 좀 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쪽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조언을 좀 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한 반석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절반은 일단 됐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알려드렸던 부분을 하시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말고 이제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거든요. 대부분의 상가에 보면 여러분들이 참 관리비가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신 대부분의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죠, 여러분들. 알아도 어떤 분들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소유주이긴 하는데 몰라서, 아니면 알기는 하는데 이거 뭐 이게 돈 몇 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좋아지는 건지 알 겁니다. 그 도둑놈들이 좋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서 아니 돈을 갖다가 50만 원, 100만 원을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바른데 여러분 그 대가를 줘야 될 부분이면 당연히 돈을 그렇게 들여서라도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돈이 실질적으로 줘야 될 그 관리비는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을 받아간다는 거, 그거 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꼭 그래 주시고, 임차인 분들이든, 여러분들 소유주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그 임차인하고 임대인 사이에서도 서로 동반자 관계지 뭐 이상한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임차인분들께서 뭐 답답한 점 있으면 그 소유주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소유분들 당연히 그렇게 들어주시고 이래야지. 가끔 보면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조작을 한다, 이간질을 해가지고 임차인들은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잘못 또 전달해가 소유주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가 번영회를 없애야 된다는 등, 뭐가 어떻다는 등, 그 잘못된 거죠. 상가를 이렇게 번영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자생단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되셔야 여러분들 건물에 그 월세도 받을 거고 건물도 좋아질 거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맞는 거는 맞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세상이 굉장히 좀 넉넉해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미래 가치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셨죠? 꼭 좀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볼 때는 모르시면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모르면 배우려고 하시고 공부하시고요. 아시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모르는데 어디 잘못 알아들은 걸 가지고 그걸 또 그 전달해 준 사람들도 문제고, 그렇게 또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은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도 아니면 뭐라고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 아니면 조직을 지금 이제 운영하고 이제 관리단을 조성해가 하시는 분들, 입점주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은 모두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한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뭐든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제가 쌓인 결제를 다 했었습니다. 애매하게 안 하고요. 애매한 거는 무조건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애매한 거는. 법리적으로도 애매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애매하게 법리적으로 뭐 물타기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 중에서 보면 애매하게 들어가는 사람 참 많거든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걸 갖다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을 잘못했다 말을 안 하죠. 또 나의 이야기에 샀고 그거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솔직하게 나이 든 사람들의 자세여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해석고 토끼를 갖다가 소라고 해석고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상가에 있을 때 그곳은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도 아까 제가 어제 오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렸던 대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그 관리인은 임차인도 되고요. 공정하게 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분도 좀 또 나가서는 안 되고요, 바로. 관리위원도 마찬가지고 다 입점주 분들이 첫째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하셔야 된다는 기본이고 청렴서 약서 반드시 깐깐하게 적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뭐 정치가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정치적으로 들어가고 이러려고 하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 말씀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뭐 내가 뭐 옛날에 말이야, 아파트에 입대위 회장이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그런 말을 하면 그 입대위 회장이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실적을 갖다가 한번 그쪽에서는 그 보여주면 그거로 된 거지. 여기하고 상관없는 거죠. 여기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관리비 효율화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안 그렇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좀 그 뭐가 이렇게 이 껍데기 있죠.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면만 쓰고 사람이 그게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종교인들 중에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거짓말을 하지 않나. 예.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 안 하고, 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말도 안 돼요. 죄는 죄를 지은 거죠. 본인이 죄 지은 걸 갖다가 그 책임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간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걸 딱 맞춰서 딱 진행하시고 단순하게 잠도 푹 자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시고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매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